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연은의 7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2.3% 수준으로 급락했는데요.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 1년 수치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 5년 수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의 고조된 군사적 분쟁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1일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유도미사일 잠수함에 중동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미국이 잠수함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에 대한 보복을 계획 중인 이란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지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일시적 해고의 급증이 허리케인의 영향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텍사스는 오히려 일시적 해고가 감소했으며 또 일시적 해고가 날씨에 민감한 건설업이 아닌 여가 및 숙박업에서 크게 나타난 것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높아진 7월의 실업률이 단기간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출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다고 차이싱 글로벌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분기 FDI 순유출 규모는 148억 달러로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이 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기업 채권 보유액은 사상 최대 감소폭인 2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또 해외 자금의 중국 주식 투자액은 작년 2분기 107억 달러에서 올해 2분기 73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경제 데이터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보합권에서 내내 움직이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경제 데이터들 중에서 첫 신호탄을 알린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시간 전쯤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또 주요 3대 지수 모두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7월 재정수지 적자가 2,43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수준이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 재정에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10월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미 국채에 지급된 이자는 9,563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2% 급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7월의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예측치를 하회했고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값인 7월의 근원 생산자 물가의 경우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예측치보다 0.3%포인트 낮게 나왔는데요. 이렇듯 완화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품 물가가 전월보다 0.6% 상승하며 지난 2월 이후 최대 폭으로 높아진 반면 서비스 지수가 전월보다 0.2% 낮아지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21시 30분에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출동하셨습니다.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다시 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요즘 날씨가 아직 가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많이 더운데 잘 계시죠? 저는 주말 통해서 좀 집에 여유가 있어갖고 집에 있다가 지난 영화를 잠깐 후반부부터 잠깐 봤던 얘기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최근 장세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지금 엔케리 사태하고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장이 이제 하루 급하게 빠지면서 많은 이제 매매자들이 다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1997년도에 겪었던 IMF를 주제로 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제가 후반부부터 잠깐 봤었어요. 전에 이제 개봉할 때는 제가 직접 이제 영화관 가서 봤었는데 오랜만에 잠깐 보다가 요즘 사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갖고 보다가 마지막 부분 이제 주요한 대사들 이런 부분이 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실하고 좀 맞아갖고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인드 이런 내용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어갖고 오늘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김혜수 배우가 했던 마지막 부분, 위기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할 것, 끊임없이 사고할 것.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 그다음에 두 번 지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우리 시청자분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이 파생시장 특히 이제 주식보다가 더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면은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부분이 우리가 이제 IMF 40대 이상, 50대, 60대 저도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필승 마스터가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 파생 시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파생 트레이드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 대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마스터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또 다양하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속 대사들이 더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많으신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해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시 30분경 18,825선까지 올랐고요. 그 이후로도 쭉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0시 52분경 18,91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1.36% 정도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18,8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측에서는 맥도날드, 힐튼 호텔,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소비 둔화 추세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가 역대 최대인 1조 1,400억 달러로 집계된 것,
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7월의 고용 보고서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약했을 뿐이며 GDP 등 다른 많은 지표를 고려했을 때 미국은 여전히 연착륙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사에 따르면 미 경기 침체 여부와는 별개로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인식함으로써 향후 투자자들이 지표에 과잉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감이 부르는 시장의 과민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경기 침체 여부도 여부지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시장이 과민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스터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뭐 항상 투자자들은 시장의 공포와 두려움,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욕심이라는 걸 갖고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이제 시장에 있는데 지금 이번 이제 폭락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일단 당장 이유가 됐던 고용 쇼크,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엔키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일이 생겼었는데 그런 어떤 시장에 있는 우리가 접하는 공포, 두려움 이런 부분은 그냥 이겨낼 수 없는 거고 항상 이제 공부하고 거기에 따른 경험치를 쌓아야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금리 인하를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연초부터 이미 진행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지금 시장 상황을 대응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AI 이런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등등 해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나스닥 월봉으로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지만은 지난 7월 달에 이제 나스닥 월봉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나스닥 월봉이 이제 살아나면서 주봉상 이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키는 이제 오늘 지금 이미 발표됐지만요. 9시 반에 발표된 지수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 네. 그다음에 내일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발표되잖아요. 그죠? CPI 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건이 될 수도 있는데 예상치는 3%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이하로 나왔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3% 이하로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오늘처럼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 같으면은 그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지금 네.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예.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오늘 지수는 이제 반등을 하지만 내일 시장 상황에서 과연 3% 측정 예상치를 하였을 때 안 좋았을 때는 시장 상황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일 날 이제 강복절이지만 우리는 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소매 판매 또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소비와 관계되는 지표들이 쭉 달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쭉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과연 시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 부분은 우리가 뭐 항상 이제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잘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뭐 경기가 침체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두고 연착륙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변곡점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돌파될 수도 있겠고 이제 국산 같은 경우,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은 나타내 줬는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이번 주가 뭐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나오는 지표들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있는 투자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욕심도 버려야 되겠지만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내야 된다.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장을 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로 좀 변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스닥 월봉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현재 쌍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고 이 반등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내일부터 발표될 C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등 지표들도 잘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명언을 많이 좀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욕심도 덜어내야겠지만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 선물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관망이라 보다가 지금 밑에서 실제 매수를 받고 올라오는 그림이면 딱 좋은데 예. 우리가 매수를 못 받았고 지금 나스닥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변수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나스닥 자체의 어떤 지표도 있겠지만 지금 중동이라는 이제 지정학적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고 제가 오늘 이제 간망과 매도를 동시에 들려고 하다가 네네. 지금 간망만 들었는데 지금 상태 같으면은 우리가 뭐 매수를 못 받았으니까 위에서 이제 매도 자리를 찾는 오늘 단기적으로 네. 매도 자리를 찾는 제가 자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점이 지금 18917인데 제가 밑에서 지금 오늘 잡아온 자리가 지금 요 918에 하나 자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940, 944 자리 18944.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950 정도에서 한번 강한 저항이 날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뭐 한 30에서 한 50틱 정도 수익 나올 수 있는 그 상태로만 오늘 좀 접근하고 예. 매수는 지금 뭐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굳이 받겠다면 한참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아보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늘 지표에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좀 길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지금 18917, 918에서 매도 지금 쌍고 형태인데 쌍고 형태에서 매도를 치셨다면은 이 부분은 18950 정도까지는 익절 잡고 한번 끌고 가는 그림을 잡아보시고요. 950, 18, 850, 850 아래에서 844 정도 844 정도에서 한번 양봉이 뜨면 매수 받아보는 그 정도로만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한 세 자리 정도 놓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과 매도 사인을 다 같이 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매도 자리를 짚어주셨는데요. 18,944포인트에서 18,95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18,850에서 18,844포인트 이 선에서 양봉이 출현한다면 매수를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명쾌하게 매일의 전략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타격대와 잠수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어제 선물 종가 4.2%나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 밑에 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지금 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중동 리스크가 딱 나와주질 않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11시 8분경에는 78.95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39% 정도 하락한 78.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유가의 변동폭 또한 커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타격대와 잠수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이스라엘에 보복하려는 이란을 향해서 현재 경고를 했고 국제사회는 현재 확전을 막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5개국이 한 목소리로 이란의 제재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자제를 촉구했고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중동을 직접 찾아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란은 대응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란의 공격이 며칠 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현재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제 크루드오일 선물 기준 4% 넘는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중동 정세에 따라서 더 급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딱 이렇다 할 전쟁의 시그널은 또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또 우리가 매도 타점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와갖고 이제 5일 그때 중동 터지기 전에 72불 초반에 이제 한번 파동상 한번 매수를 받아보자 했었고요. 일봉으로 잠깐 보시면은 네.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요 날이 이제 지난주 이제 왔던 날인데 이때 72불 초반에 한번 매수 받아 보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중동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일봉상 보시면 오늘 현재 쌍고 맞고 있는데 파동상 뭐 지금 중동 사태가 좀 진정 들어간다면은 뭐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그림으로는 보이는데 뭐 저한테 이제 교육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늘 80불 이제 10대 매도를 치고 계셨어야 되고 쌍고라는 자리는 그냥 내가 손절 잡고 그냥 한번 들어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이제 매도를 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부분에서 뭐 좀 24시간 안에 곧 터질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만 제가 이제 오히려 접근을 좀 시켜드릴 건데 지난주에 72불 초반에서 매수를 받았으면 한 2~3달러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동의 변수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하든 이스라엘이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란의 이제 뭐 원유 금수 조치를 당연히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한 전체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가 차질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면은 네. 오일값은 당연히 뭐 날아갈 텐데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지금 뭐 내일 이제 오일 재고 지표가 있지만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오펙 자체에서는 이제 3분기 자체 이제 감산 기준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오일이 이제 빠지는 건 어느 정도는 하방 지지는 될 거로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외적인 변수로 이제 급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가서 멈추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요. 뭐 시장 외적인 변수는 오늘 같으면은 그냥 뭐 저 위에서 이제 매도 치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펙의 감산 연장이나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현재 유가를 지지할 만한 요소들은 다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네요. 아까 80.10달러 선에서 매도를 얘기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지금 요 80.10이 차트 잠깐 올려주시면요.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쌍고 자리 쌍고 어제 고점하고 오늘 고점이 80불 1516에서 이제 쌍고 맞고 지금 현재 제 차트 OK 차트상에 흰색 땡땡이 그죠? 흰색 땡땡이에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1차 제가 이제 멤버도 해왔지만 요 자리가 위에서 이제 매도로 쳤을 때 1차 지지받는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뭐 몇십 틱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요 흰색
라인 자리인데 이미 거기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이제 매도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79불 35 정도, 35 그다음에 5 정도에서 올라오면은 매도 한 두 자리 정도 드리고요. 거기서 한 뭐 30틱 정도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자리 보시고 지금 현재 78불 80을 저점 찍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내려가면은 78불 50 초반 해서 매수 자리 하나 더 드리고 위에 매도 자리 2개, 밑에 매수 자리 하나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도 자리 같은 경우에는 79.35나 55달러 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78.50달러 선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리를 하나만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가정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략들을 주시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런 마스터님의 전략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골드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오늘 PPI 발표 이후에 위로 길게 꼬리를 달면서 2510선 위로 올라온 금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10시 22분경에는 249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금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57분경에는 2515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0.3% 정도 강보합권인 25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위험 회피 수단으로 쓰였는데요. 증시 폭락으로 위험을 분산하려 이 수요가 금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와 커플링되는 현상 지난주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폭락장에서 이 금값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금을 현금화하면서 금값이 하락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금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전에 일부 조정이 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B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반영이 된다면 추후 역사적 고점을 또 경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금 지난번에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금에 대한 조정은 이제 확실히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중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약간의 그런 뭐 분위기도 더 잡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이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서 청산을 이제 팔려는 그런 이제 세력들도 많은데요. 얘기하셨듯이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현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주체들은 이 고점에서 팔려고들 덤벼들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대선까지 해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지금 아직 침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통상 안전자산이 좋다 해서 이제 금 투자를 하는데 네. 과거에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골드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 따라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빠지는 경우요? 빠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뭐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을 보고 다만 이제 이 경기 침체 그다음에 고점이라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실물 금이 시장에 출회를 되느냐 이런 부분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중동이라든가 미국, 그다음에 대선 이런 부분 놓고 신규 진입하는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모든 이제 현재 이 실물 자산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등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시지만 이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뭐 또 중동 리스크나 또 증시와 금리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금 가격이 좀 더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네요. 오늘은 그럼 매매하지 말까요? 뭐 간망이지만 네. 그냥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해야 됐죠. 내야 되니까 네네. 내야 되는데 지금 일봉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고점이 3고거든요. 3고. 좀 이따 제가 이제 공부를 잠깐 해드릴 텐데 이 박스장이 시장 전체 규모에 보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박스 지금 현재 골드도 지금 현재 박스를 이 일봉으로 보면은 박스를 차고 있는데 이 박스는 이제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이 박스를 돌파 못하면은 지금 올라갔던 중간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 이 박스가 이제 돌파되느냐가 키인데 지금 현재 변수는 뭐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 골드 안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고 굳이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은 현재 2510 달러인데 요 싼 거 2517 그다음에 위에 2524 그다음에 2524, 2537 정도 저항에서 매도를 좀 보시고요. 지금 2510 기준에서 밑에 2496 정도 2496 그다음에 2486 정도에서 한번 지지 확인하고 매수. 그래서 위에 매도 그다음에 밑에 매수 이렇게 자리를 각각 두 자리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마사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매도 같은 경우에도 뭐 2517, 2524, 2537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지금 자리를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인 건가요? 선택이 아니라 그 자리 네.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네네. 저항이 와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저항이 와서 음봉이 1분봉으로 1분봉이나 5분봉 기준에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매도. 네. 그다음에 밑에 매수는 양봉이 제가 불러준 가격에 와서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깨지면은 손절 위에도 마찬가지 손절 치고 그 손절 치고 그 다음 자리 가서 다시 한번 대응하시고 대응의 영역으로 보자는 네. 거죠. 근데 항상 이때는 1분봉을 봐야 된다는 1분봉이나 말씀이시죠? 5분봉 정도. 1분봉이나 제가 이제 5분봉 정도. OK 차트는 틱 차트로 보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차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517이나 2524, 2537 매도 자리를 주셨는데 1분봉이나 5분봉상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매도가 좋겠고 그리고 2486이나 2496 매수 또 오늘 자리를 주셨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1분봉이나 5분봉이 양봉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또 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정확한 자리와 함께 어떤 걸 보면서 우리가 진입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팁까지 다 챙겨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필승 마스터님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OK 차트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OK 차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OK 차트 오늘은 어떤 부분 짚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골드 보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시장이 통상 보면 상승장이 있고요, 하락장이 있고 박스장, 횡보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 있었을 때 어느 시장이 가장 비율이 어느 시장이
가장 많이 발생될까요? 아무래도 횡보장? 행보장 굿. 맞아요? 예. 아, 네. 이 행보장이 시장의 한 70% 정도가 돼요. 아. 상승장이 15%, 하락장이 15%, 나머지는 행보가 70%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부 매수 쪽으로 봐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 이제 15%에서 20%가 상승이고 나머지는 내가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서 있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들어가면 돈 못 벌게 해줘.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드릴 겁니다. 예. 제 OK 차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차트는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향, 그다음에 진입 자리, 그다음에 손익비 관리, 이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 차트가 이제 방향 나타내는 저만이 갖고 있는 제가 이제 한 15년, 20년 동안 실전하면서 실제 이제 시장 세력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더라고, 방향. 네. 방향만 알면은 내가 그래도 덜 다치는데 특히 파생에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을 알면은 내가 반대로 들어가서 다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가놀이와 저가놀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진짜 과학적인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 라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제 10년 이상이 썼는데 제 스스로는 시장에 대해서 틀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라인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하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장은 세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다음 서 있는 행보하는 이 부분인데 주식은 올라가야 되지만 파생은 서 있을 때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데이 단타라는 어떤 부분으로 제가 줄여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 파생 데이 단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트레이더라면은 실제 뭐 주식 매매자든 아니면 파생 매매자든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조금 사이드에 있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한마디로. 근데 의사라든가 변호사들은 실제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직종인데 우리 트레이더도 분명히 그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준비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고 대학부터 해서 막 고시 공부하고 해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주식이나 파생하러 오신 분들은 실제 책 한 권 안 보고 오신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1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주식 책 한 번 안 봤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서 나왔었는데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은요, 일단 공부가 되셔야 돼요.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들이 지금 뭐 연봉 의사들이 4억 번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파생해서 4억 준비만 되면 4억 벌 수 있어요. 1년에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파생에서는 이 단타, 즉 먹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주식은 우리가 추세를 갖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파생은 우리가 전체 시장의 70%가 박스장이에요. 박스장. 박스장에서 위아래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이 파생 데이 단타 트레이더입니다. 미국의 데이 단타 하는 매매자들은 하루 500번씩 매매한대요. 500번씩. 우리는 10번 하면은 많다라고 기절하잖아요. 그죠? 그 매매 수가 많다 이런 부분은 우리 파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은 매매 수가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상승하는 게 15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 있을 때 개인들은 갖고 있으면 전부 손해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가 많으면 안 되지만 파생하시는 분은 위아래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다 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데이 단타 매매를 배워라. 공부해서 배워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파생 데이 단타는 소액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소액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고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데이 단타할 때 이런 흐름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은 매도와 매수 그죠? 주식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 근데 행보장에서 박스장에서도 그 빌만 나면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요 행보장의 이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전형적인 이제 행보장의 유행이에요.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갖고 우리는 매매를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은 항상 정형화는 안 돼 있지만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아까 골드도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일봉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루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레이드들도 하루에 500번을 매매한다는데 우리는 하루에 10번에서 50번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형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힘만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요거는 좀 전하고 틀리게 지금 우상향하는 거죠. 추세에 나오는 그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예요, 박스. 대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박스입니다. 이것도 위아래에서 그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주식은 사서 끌고 가야 되지만 파생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항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공부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생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행의 박스장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그죠? 주가가 올라와서 한번 거치고 그죠? 첫 번째 바닥을 찍고 그죠? 눌러놓고 보통 주식도 처음에 여기서 매수가 안 받더라도 올라와서 눌러줄 때 여기서 매수를 1차 들어갑니다. 대부분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주식은 자꾸 이렇게 견뎌야 되잖아. 그죠? 견뎌서 이렇게 돌파돼야 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생은 이 구간을 그죠? 양쪽으로 매도와 매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일부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장을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점이 돌파될 때 MIT에서 매수, 아니면은 이 저점을 깨면은 MIT에서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단순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박스장 매매를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이 한 번 먹는 매매가 아니라 올라가 돌파되는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깨지는 이 한 번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 그죠? 한 번 할 때 3번에서 5번, 6번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장이 시장 전체 움직임의 70%입니다. 우리가 30점을 막기 위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70점 이상을 막기 위해서 이 매매를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하고 반대쪽 그림이에요. 반대쪽. 지금 좀 전에는 해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박스 차면서 내려가는 그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박스를 대응하면서 박스 아래 위를 다 먹을 수 있다. 요 부분을 갖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매했던 내용을 갖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8월 9일 금요일 날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박스장이죠. 전형적인 박스장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장에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가 고가 시가 매도 쳐서 그죠? 현재 보시면은 역배열 내려오죠. 그죠? 역배열 내려오면서 검정 라인이 밑에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 매도를 보는 장이에요. 매도장인데도 보면은 박스장이에요. 박스장. 아까 얘기했지만 박스장이 꼭 딱 정확하게 줄자로 재서 각으로 잡힌 게 아니라 약간의 높낮이가 있는 그런 박스장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고 그죠? 더 추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이게 박스,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박스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꼭 공부들을 하셔야 되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스닥 나오죠. 나스닥. 그죠? 지난주 재밌었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매매 한 번도 못 해요. 그렇지만 이 박스장을 알면은 10번 이상을 매매를 할 수 있어. 남들 손가락 빨고 있을 때 몇백 틱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게 박스장의 묘미고 이걸 꼭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OK 차트에서 매수와 매도 에너지가 나오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항생도 마찬가지. 좀 전에 골드 일봉 봤잖아, 그죠? 골드 일봉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장이에요, 박스장. 그래서 돌파되면 매도, 매수 깨면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박스장도 읽어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제가 주는 공부 자료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오일 마찬가지죠, 그죠? 박스장이에요, 박스장. 이 박스장 대응을 모르시면은 하루 남들 한 번 매매할 때, 그죠? 5번, 6번, 10번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이 박스장 매매예요. 그래서 시장에 여러 가지, 그죠? 매매 기법 다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꼭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 한 분 희망 메시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제가 기본 지금 공부시켜 드리는 내용이 기존에 여러분 보통 뭐 2평, 5위평, 12평 해서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아니면 일목균형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제 차트에는 일목균형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캔들에다가 나머지 보조 시그널만 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헷갈리죠, 당연히. 왜? 기존 게 다 익숙하니까. 익숙한 거를 이제 털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제가 노트 매매라는 하나의 기적,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노트 매매를 잘 하시면은 분명히 기적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지금 보인다는 거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거랑 틀리게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노트 매매가 지루하고 성과가 더딘 것 같지만, 그죠? 제가 얘기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나 매미가 땅 속에서 5년은 7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 군뱅이로 살면서 땅 위로 올라오기 위한 그 인고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듯이 매매도 좀 전에 처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IMF에 다시 2번 그런 기회를 안 당하려면은 충분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그죠? 늦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제가 필승 마스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은 초입에 있었던 우리 IMF 그 경험을 네. 2번 다시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안 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자. 네, 마스터님 짧게 노트 매매가 무엇인지만 좀 살짝 노트 짚어주실까요? 매매. 네. 노트 매매는 실제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어난 모든 이 일들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진입, 청산, 뭐 이런 매매한 내역, 네. 그다음에 그 어떤 근거, 그런 생각들을 다 적어놓고 그 적은 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붓기하고 네. 그걸 자꾸 쌓다 보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요.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마치 매매일지 같은 거네요. 그렇지. 매매일지인데 매매일지보다는 좀 더 파고 들어간 기록이죠. 그 기록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오늘 정말 명언 제조기신데요. 네. 네. 기록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이나 하락, 어떠한 추세를 꼭 만들지를 않더라도 횡보하는 장에서 박스권 장세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해외 선물 매매법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공부를 해보고 또 내 매매에 적용을 해보는 것일 텐데요.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쌍바닥을 찍고 반등 중이지만 CPI 발표가 내일로 다가온 상황이고 중동 리스크도 있으니 현재는 관망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중동 긴장감 완화 시 조정이 나오겠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현재로서는 대응의 영역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